다른 2차 전지주들도 다 좋지만 그중에서 만약에 앞으로 2차 전지 바람이 다시 분다면 결국은 2차 전지란 것은 누가 성장성이 높으냐거든요. 결국 이쪽이 좀 성장을 돋보이지 않겠느냐. 예민수의 경제토크 하태민 주식TV 하태민 대표님과 2차 전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변화들을 보면서 또 섹터 그 안에서 소테마가 있잖아요. 네. 봐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2차 전지 뭐 수급 요인 제외하고 업황과 관련해서 크게 변화되거나 좀 나올 거나 체크해야 될 그런 상황이 2차 전지를 좋게 보신다면 어떤 부분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사실은 오늘은 저희가 좀 거시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또 시간이 되다 보니까 미시적인 부분까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주가에 반영 안 된 게 IRA 세부 지침입니다. IRA 세부 지침이 3월 31일 날 발표가 됐거든요. 네. 근데 2차 전지 주식들이 보통 4월 첫째 주에 고점을 찍고 지금까지 쭉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IRA 세부 지침은 빛을 보지 못하고 그냥 주가가 다들 빠져버린 이런 상황이라서 IRA 세부 지침은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걸 염두에 두고 본다면 IRA 세부 지침의 가장 수혜를 보는 게 컴포넌트, 즉 그 컴포넌트로 규정이 돼가지고 미국에 반드시 공장을 지어야 하는. 네.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한다면 지금의 디리스킹으로 본다면 중국 회사들은 이미 우리가 그냥 고맙게도 미국이 경쟁자를 제껴주는 그렇죠. 꼴이니까. 네. 그래서 분리막 전해액과 관련한 리튬염 이쪽은 IRA 세부 지침의 수혜주로서 네. 주가 반영 안 됐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마찰이 격화되면서 중국이 겔마늄도 수출 규제하겠다. 지금 이제 흑연도 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하니까 빨리 우리의 소재 국산화가 좀 필요하다. 특히 그 중에서 본다면 수산화 리튬은 우리 양극재 만드는데 꼭 필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이거의 값어치가 더 높아질 수 있다. 한 측면에서 수산화 리튬, 그다음에 원통형 배터리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삼성의 SDI는 올해 말 내년 초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가겠다. 그렇기 때문에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로서 니켈 도금 강판 관련주, 네. 그다음에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 요 정도가 다른 2차 전지주들도 다 좋지만 그 중에서 만약에 앞으로 2차 전지 바람이 다시 분다면 네. 요들이 좀 결국은 2차 전지란 것은 누가 성장성이 높으냐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를 때는 양극재 관련주들이 성장성이 높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 성장을 하다니까 주가가 결국은 이제 앞으로는 또 누가 더 성장성이 높을 것인가 하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쪽이 좀 성장을 돋보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2차 전지 전반이 다 좋은데 그중에서는 이들이 또 더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2차 전지가 이제 또 부각받을 때 주목할 소테마 섹터들 얘기하셨고요. 조금만 이제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분리막은 뭐 전고체 배터리 있으면 뭐 분리막은 세상 필요 없는 것 같고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그죠. 최근에 보면 SKIT도 그렇고 분리막 관련주들이 또 올라옵니다. 분리막은 계속 이제 필요한 건가요? 그래서 우리 네. 주식 투자자들 분들은 모든 걸 좀 쉽고 빠르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나트륨 전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험실에서야 뭐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구체화되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마찬가지로 전고체 전지가 된 분리막이 당연히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근데 전고체 전지가 지금 아직 뭐 삼성 SDI는 27년에 시제품을 내놓겠다고 하지만 또 가봐야 되는 거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OLED 나왔다고 해서 LCD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고체 전지를 쓸 때는 쓰는 거고 또 그냥 액체 전해질 쓰는 데는 쓰는 거고 그런 거지 얘가 나왔다고 얘가 없어지고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자동차에 쓰이다 보니까 그 테스트하는데 몇 년 걸립니다. 언제 될지도 모르는 그렇죠. 일이라서 그래서 지금 분리막을 가지고 아이고 앞으로 전고체 시대가 오면 분리막이 필요한데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전고체 시대가 오더라도 전고체 전지는 당연히 비싸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싼 거 쓰는 데는 쓰고 그렇죠. 예. 또 싼 거 싸는 데는 쓰고 그래서 LCD도 TV도 있고 OLED TV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분리막은 WCP가 SKI 테크놀로지하고는요. 사실은 5월 달부터 주가가 다른 2차 전지하고 다르게 제법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이게 IRA 세부 지침이 반영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미 소리 없이 반영되고 시작하고 있다. 근데 다만 잘 모르시는데 SKI 테크놀로지의 주요 고객은 SK온입니다. 네. 그래서 한 75% 정도. 그래서 SK온이 필요로 하는 분리막은 다 SKI 테크놀로지에 공급하기 때문에 이 집은 SK온이 잘해줘야 돼요. 잘 돼요. 그런데 SK온이 그동안 수율 문제 때문에 예. 제가 배터리는 잘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터리를 안 해본 회사가 우리 주식 투자들은 쉽게 현대차가 배터리 만들면 되지 이런 얘기 하시는데 배터리를 안 해본 회사가 배터리를 만든다는 건 정말 무모한 짓입니다. 그만큼 수율이 그러니까 호떡 안 구워본 사람이 갑자기 호떡 구우면 잘 구워지지 않는 거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훨씬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래서 어쨌거나 SK온 수율이 이제 좀 정상화됐다 하기 때문에 SKI 테크놀로지가 2분기까지는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아요. 2분기에 또 정기 보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하반기부터는 이제 확실히 좀 좋아진다 하는 분위기고 WCP는 좋습니다. 1분기 실적도 좋았고 WCP는 전량 다 삼성의 SDI 공급합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의 SDI가 뭘 지금 배터리가 좋아진다 하면 본능적으로 WCP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삼성의 SDI는 젠 5라 그래가지고 예. 신제품이라 할까요? 새로운 배터리 신제품이 지금 잘 나가는데 거기는 다 분리막을 WCP가 공급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들 분이 보시다가 삼성전자 젠 5가 지금 뭐 BMW도 가고 잘 된다 하면 WCP도 잘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IRA 세부 지침에 따라서 컴포넌트로 규정돼서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럼 2028년부터는 미국에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장치 산업이거든요. 분리막은 그렇기 때문에 벌써 짓는데 한 2, 3년 걸리고 한 3년 그렇죠. 걸리고 또 수율 잡아야죠. 맞습니다. 네. 시가동하는데 한 1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내년부터는 뭔가 윤곽이 나와서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미국에 찹을 뜨든지 늦어도 2025년부터는 공장을 짓기 시작해야 되는 문제라서 결국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는 건 성장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SKI 테크놀로지와 WCP는 앞으로 성장할 일만 남았다. 그렇다고 지금 SK온이나 삼성의 SDI가 배터리 산업이 뭐 경쟁력이 떨어져서 나빠지면 문제겠지만 지금 상황은 또 IRA 때문에 그럴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분리막 산업은 우리가 좀 이걸 가지고 일부에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의견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IRA 수혜주다 이렇게 보고 접근하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내에서의 또 소테마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해가고 리튬이온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해 주신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죠? 꽤 뭐 엔캠 같은 경우는 꽤 부각을 갔다가 요즘 전해 리튬이온 쪽은 별로 이렇게 좀 뉴스 모멘텀이 좀 줄어든 그죠? 맞습니다. 관심이 좀 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뭐 아시겠지만 주식 시장은 남 따라가면 망합니다. 남들이 좋다 할 때 가면 상트고 남이 나쁘다 할 때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전해액에 대해서. 펀드 매니저들도 이렇게 얘기해 보면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그리고 지금까지 전해액이 시세를 한번 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몰라. 사실 WCP 이 종목도 상장하고 SKI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상장하고 맨날 빠지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맞아요. 다들 분리막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가 최근에 주가 올라가니까 분리막 하는데 결국 전해액과 리튬이온도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냐 싶고 엔캠 같은 경우는 그제 주가가 좀 빠졌는데 전환사채 500억을 발행했다 하니까 또 단세포적으로 반응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오버행 이슈다 이런데 사실은 우리가 CGV처럼 장사가 안 돼서 빚 갚고 막 운영 경비가 필요해서 하는 정자하고 설비 투자하기 위해서 하는 거랑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한 9만 5천 톤
생산 능력이. 네. 근데 올해 엔캠은 한 23만 톤 정도 올해 말에 내년에는 95만 톤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필연적이다.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제가 막 싱싱한 게 좋다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억납니다. 네. 네. 채초나 아니면 우유처럼 갓 나온 신선한 게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 당연히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그동안 세계 1, 2, 3위가 다 중국 회사인데 뭐 틴치니 캡케미니 이런 것들 다 이제 없어져 버리고 그게 이제 공장을 막 짓고 있는 상황이라 성장성이 확고하다. 그래서 올해도 이 회사가 작년에 한 5천억대 초반 매출했는데 올해는 1조 예상되거든요. 네. 올해도 100% 성장하는데 내년에는 뭐 공장 규모가 또 95만 톤까지 올해보다 3배가 커지니까 성장성은 확실하다. 그래서 제가 펀드 매니저 같으면 이런 종목을 안 사고 뭐 하나 싶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장은 아직 전해액이란 걸 잘 모르더라 이 말씀 드리고 싶고 자 리튬염은 전해액의 한 비율중에 한 65% 정도가 리튬염입니다. 네. 리튬염 뭐 전해질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엔캠을 좋게 본 게 지난번에 중앙 D&M도 제가 잠시 말씀을 맞습니다. 드렸는데 예, 기억납니다. 예. 그 다음에 진행된 걸 업데이트한다면 두 회사가 지분을 5대5로 내가지고 EDL이라는 합작 회사를 만들었거든요. 합작 회사가 지금 새만금에 투자 협약을 끝내고 입주 계약도 끝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달 말 안에 이제 토지를 사야 되지 않습니까? 토지 구매 계약도 할 거고 빠르면 한 8월 말 정도에 착공 들어가지 않느냐. 그래서 국내 리튬염 2만 톤 규모로 착공할 계획이다. 최근에 제가 엔캠 IR 하는 때 제가 좀 가봤더니 그런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2만 톤이면 우리가 그 양극재 이런 데 할 때 막 수십만 톤 뭐 이런 거 보셔가지고 2만 톤 우습게 보이지만 소재단이 2만 톤이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결국 제가 전해액과 리튬염 사업은 같이 해야 시너지가 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재화할수록 전해액의 영업이익률은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 D&M하고 이런 만든 회사가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엔캠, 중앙 D&M 이런 쪽은 성장성이 좀 확고하다. 그러니까 막 꿈이 크지는 않으나 성장성이 확고하다는 점에서는 혹시 뭐 물려서 고생하고 있는 주주님들은 그냥 편안하게 보유하셔도 된다 말씀드리고 네. 덕산 테코피아는 지난달 말에 공장을 완공을 했나 아직 제가 모르겠습니다. 네, 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덕산 테코피는 첨가제 회사인데 자회사 덕산 일렉테라가 전해액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예. 그리고 덕산 일렉테라가 최근에 스틱이라든지 큰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았거든요. 그건 미국에 테네시에 공장을 짓는데 그래서 덕산 테코피아 같은 회사도 리튬염은 없지만 첨가제와 전해액이 이렇게 하더라도 또 나름 시너지가 크거든요. 그래서 본다면 전해액으로는 엔캠과 덕산 테코피아, 예. 그다음 리튬염은 중앙 D&M 이런 회사들을 좀 관심을 두셔도 그래서 앞으로 만약 2차 전지가 다시 부활의 날개질하면 이런 종목이 성장수로 이런 이유 때문에 부각될 수 있다. 머리에 담아 두시면 됩니다. 공부를 평상시에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주가 오를 때 이게 이거구나 가는 거죠. 그때 이제 막 20% 오르는 날 그냥 사고 낳고 공부하거나 그죠. 그때 공부하려면 늦습니다. 네. 2차 전지 소재단의 이야기를 좀 깊게 얘기하고 있고요. 수산화리튬은 하태민 대표님이 선구자 아닙니까? 선구자. 네. 다들 세상 관심 없을 때 그죠. 하이드로리튬하고 리튬 포어스는 옛날에 어반리튬이라는 맞습니다. 이름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이름들 바꾼 상황이고 리튬 포어스 어반리튬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치는 않은데 옛날에 한 만 원 할 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3만 5천 원까지 갔었고 지금은 또 사실은 급등했다 좀 조정받고 있는 네. 건데 이 리튬 지반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진행된 상황을 좀 해주면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중국이 지금 흑연도 이제 수출 규제하려고 할지도 모른다 하는 얘기가 나와서 이 수산화 리튬의 국산화는 정말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됐고 몸값이 더 올라갈 상황이고 네. 그 속에서 진행된 일을 본다면 4월 그때 중순 때 새만금에 토지 구매 계약을 3만 3천 평을 했거든요. 예. 근데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그냥 한 방에 돈을 다 내버려 가지고 소유권 이전까지 하고 소유권 이전이 돼야 뭐 또
공장 착공을 위한 인허가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5월 달에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NET 인정을 받아서 수산의 리튬 생산 기술에 대해서 그래서 NET 인정 NET는 어디인데요? 뉴 엑셀런트 테크놀로지 정부에서 네. 요거는 좀 세계적 수준의 기술로서 신기술 인증 이런 건가 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적 기술에 뒤지지 않는 기술이면서 상용화가 임박한 그래서 이런 데 받으면 지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NET 인정을 받았고 이제 최근에 주주님들 아시겠지만 공지가 나서 7월 17일 날 착공식 새만금에. 네. 그래서 새만금에 10,000톤 착공하는 걸로 아는데요. 소재 딸에 10,000톤이면 굉장히 큰 겁니다. 뭐 10,000톤이면 아마 투자 자금만 1,500억에서 한 2,000억 정도 들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정부 지원들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아마 러버콜이 많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수산의 리튬 너무 필요한데 네. 시급한데 10,000톤이면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그래서 좀 긍정적인 좀 일이 많지 않겠느냐. 그 사이에 지난번에 일부 언론의 뉴스에 나온 거는 순도 99.999%.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에 쓰이는 거는 전기차에 쓰이는 거 순도 99.5%까지 쓰이거든요. 근데 99.99까지 그렇게 순도가 높은 게 왜 필요합니까? 전고체 전지에는 더 순도가 높을수록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세계 처음으로 만들어서 지금 뭐 모사로 가고 있다 하는데 그 모사는 그 황화리튬을 만들어 가지고 삼성이 SDI 지금 공급하고 있다는 후문들인데 결국은 일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결국 시간이 갈수록 뭐 공장 착공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러버콜도 들어오고 합작 제의도 들어오고 할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기업을 계속 대신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주식과 결혼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하려고 애쓰면서 객관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는 순탄하게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업데이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수산화리튬 관련해서 두 기업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 이제 전기차 2차 전지에 이제 경향들이라는 게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대형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원통형에 관한 관심, 국내 업체들도 이제 인산철도 만들고 이런 건데요. 그 원통형 관련해서는 니켈 도금 강판 겉에 이렇게 둘러싸는 거죠. 맞습니다. 네, 관련된 기업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네, DCC 스틸인데요. 국내 유일한 업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니켈을 이렇게 도금한 거거든요. 네. 그 뭐 그러면 국내 유일할 게 뭐가 있냐? 딴 회사도 하지. 이 도금하는 게 그렇게 기술적이 또 필요하다. 분량도 많이 나고 그래서 어떤 철강 업체가 있는데 야 2차 전지 쓴다고 하니까 우리도 니켈 도금 강판 해보자. 함부로 뛰어들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거 사가겠다는 게 있으면 좋아 내가 투자를 해볼게 이럴지는 몰라도 그래서 지금 현재는 DCC 스틸이 예전부터 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캔이죠. 캔. 원통형 배터리 그렇죠. 껍데기. 네. 그걸 예전부터 해오고 있어서 장점은 지금 현재 생산 능력은 7만 톤인데 네. 지금 투자를 해가지고 올 8월에는 20만 톤으로 확장하는 공장이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뭐 시운전 등등을 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이 급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말씀은 원통형 배터리는 삼성의 SDI 같은 경우는 국내에 생산 라인을 만들지는 않고 각형 배터리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만들고 있고 아마 삼성 SDI는 말레이시아 공장하고 헝가리 공장에서 좀 하지 않겠느냐. 어쨌거나 삼성 SDI는 뭐 내년 초부터는 4680 배터리를 할 것 같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내년부터는 양산한다 이러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다 캔들이 필요하니까 네. DCC 스틸이 그래서 DCC 스틸이 다른 2차 전지주보다는 훨씬 낙폭이 적고 주가 흐름도 좋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요런 그러면 좀 비슷한 이런 동국 산업이라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저도 지금 찾았습니다. 하나 뭐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동국 산업인데 그죠? 맞습니다. 네. 예. 동국 산업은 과감하게 이제 뛰어드는 거죠. 안 해본 능력을 뜨는데 이 집은 2025년 초 정도 되면 본격 가동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조금 달력이 없는 얘기라서 좀 먼 얘기인데 네. 그래서 니켈 도금 강판은
TCC 스틸을 먼저 보시고 TCC 스틸이 어느 정도 오르고 나면 주가가 얘기해 주네요. 뭐. 네, 동국산업을 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얘도 또 움직이겠구나. 예. 지난번에도 그런 움직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딱 머릿속에 담고 원통형 배터리 하면 TCC 스틸 이렇게 머릿속에 담아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2차 전지의 재상승을 기대하면서 소테마별로 분야별로 봤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될까요? 또 뭐 특별히 하실 얘기 있으세요? 이 정도까지? 뭐 그 외에 뭐 네. 우리 얘기하면 끝도 없겠지만 네네. 시간상 오늘 요 정도라고 다음 시간에 좀 아껴둘까요? 맞습니다. 좀 아껴놔야 설렁탕 국물을 한 그릇 한 바가지 남겨놔야 다음에 또 물 붓고 끓여야 이게 100년 설렁탕 된다니까요. 제가 다음 얘기는 실리콘 음극재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이것도 굉장히 분량이 되기 때문에 다음번에 아꼈다가 잘 다음 시간에 한번 실리콘 음극재도 음극재 쪽도 이제 굉장히 지금 이제 양극재보다 이제 부각이 되는 쪽인데 다음에 그 얘기 한번 더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2차 전지에 관한 깊은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태민 주식TV 하태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